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이슈 해결사 TV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는 4대 강보를 해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녹조와 오염된 강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내용과 댐이나 강에 고여있는 물이나 유속이 느린 물을 바닥에서 수면까지 순환시키면서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는 장치와 하천, 정비를 하는 방법과 상황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댐과 강이 많은데 대부분 가뭄이 시작되거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여있는 물이나 유속이 느린 지역에서 녹조가 발생했는데 4대강 보를 건설하고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강물도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4대강 보를 설치하기 전에 상류 지역에는 수심이 얕고 강폭도 좁고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지 않은 지역에서 보를 설치하고 수심이 조금 더 깊어지고 강수량이 많아져 좋아하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하류 지역에는 4대강 보를 건설하기 전에는 강물이 깨끗하게 흘렀는데 보를 건설하면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보다 몇 배 더 오염되었습니다. 녹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반도 지형상 동해와 서해의 차이점이 동쪽은 산이 많고 급경사 지역이 많은데 서쪽은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강물이 서쪽으로 길게 흐르면서 토양이 강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에 펄이 많이 쌓입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돌과 자갈 모래와 흙이 수심이 깊고 얕은 강바닥에 돌 무더기가 자연적으로 바뀌면서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 구간과 느리게 흐르는 구간이 형성되어 수생식물이 자라면서 오염물질을 걸러주어 강물이 깨끗합니다. 공주보를 설치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댐 상류 지역처럼 깨끗한 강물이 곳곳에서 흘렀습니다. 보를 해체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옛날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강을 복구시킬 수 있는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가져올 곳이 없습니다. 녹조 문제로 많은 댐과 강을 둘러보았습니다. 백제보 가장자리 강바닥을 살펴보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과 모래와 자갈을 너무 많이 제거되어 강바닥에 박혀있는 자갈도 맨손으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강 가장자리 주변에 둑이 무너진 곳에 크기가 다른 돌이 보였습니다. 상류에서 가축분뇨 생활하수 미세한 오염물질들이 강으로 유입되면서 수백 km 하류로 물이 흘러도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을 없애버려 유속도 느리고 깨끗하게 흐르던 강물이 뿌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운 2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진이 흐립니다. 수온이 올라갈수록 오염이 가속화됩니다. 백제보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여 공주보 전체를 개방하여 녹조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수온과 강수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23개를 동시에 개방하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를 개방해도 어느 쪽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집니다. 중앙에 있는 수문을 개방하면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 주변에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작은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는데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뿌연 미세물질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앙금 형태로 강바닥에 쌓이게 되는데 수문을 닫거나 강물이 적게 흐르면 가장자리 바닥에 물이 마르면서 침전물이 건조되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갈라집니다. 약간 두꺼운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아래쪽에는 수분이 촉촉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작은 벌레 수백 마리가 구멍을 뚫어 알을 낳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강바닥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벌레들이 구멍을 뚫어놓은 곳에 공기층이 형성되고 물이 흡수되면서 공기방울과 함께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벌레들이 같이 붙어서 천천히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반복적으로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강물이 일정한 수위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 조금 안쪽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류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필터 기능하는 자갈과 모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복합적인 오염물질이 지류를 통해서 추가로 계속 유입되면서 오염된 강물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여러 종의 벌레들이 환경 조건이 맞으면 급속도로 번식하여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이 더 나빠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강 양쪽 가장자리 부분 중에 한쪽은 경사가 심하고 반대쪽은 완만한 경사지가 형성되는데 상황에 따라 수심이 얕은 완만한 경사지 쪽의 수문만 개방하여 오염된 미세 침전물이 쌓이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백제보의 물이 갈색으로 변한 사진입니다. 주변 축산 농가의 오염수가 방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자란 물고기들이 본류에서 지류로 올라가면 어디에서 살다가 올라온 물고기인지 모르고 맑은 물에서 잡았다고 안심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이 자라는 내용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4대강 보를 건설한 후 구미와 상주 지역에서 녹조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강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수 없어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내용과 녹조가 걸쭉한 범벅이 되어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있는 내용과 강바닥이 심각하게 오염된 곳에서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서식하는 내용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용존 산소량을 높일 수 있도록 보를 낮게 추가로 설치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일부가 해결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댐과 강이 있고 국내에서도 강폭이 수 km가 되는 곳도 있고 강 길이가 수백 k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오염된 강물에서 24시간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장치. 보수문 앞에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린 물도 강바닥부터 수면까지 공기의 압력으로 물을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용존 산소량도 동시에 높여줍니다.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물이 수문을 통과하여 흐르기 때문에 녹조를 예방합니다. 또한 보나 수문이 없어도 강 건너편 가장자리까지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바닥에서 수면까지 공기압으로 물을 순환시키면서 용존 산소량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발생한 물을 어쩔 수 없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토양까지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오염된 물과 땅에서 하루에도 쑥쑥 자라는 채소를 재배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농산물보다 더 못한 조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전국에 심각하게 오염된 여러 지역에서 각종 유명 특산물 재배단지가 있는데 직접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한 번이라도 목격했다면 절대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먹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염된 물로 재배하면 농작물이 더 잘 자라는 이유는 부패한 성분이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독성 물질을 가진 물과 거름 성분이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땅속에 계속 축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더 잘 자라는 식물도 있으므로 특산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집이나 구내식당, 단골집에서 심각하게 오염된 물과 토질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조리한 음식이 누군가는 매일 먹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분이 축적됩니다. 낙동강 채소 오염 기사 내용에는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60kg 성인은 상치 6장, 30kg 아동이 상치 3장만 섭취해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낙동강 금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쌀에도 녹조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채소를 이용한 음식이 하루에 3번은 식탁 위에 올라갑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의 공기 중에도
미세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오염된 강 주변에서 산책해도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맛있다고 습관적으로 매일 즐겨 먹은 식품이 적합 판정을 받아도 장기적으로 섭취하여 몸에 축적되거나 독성 물질을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속에서 오염된 병원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면 체질에 따라서 성인병이 발생하거나 유전자 변형으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후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는 국가가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해도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역과 지번과 생산지 환경평가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오래전에 연구했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문제의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할수록 회복 시간이 빠르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몇 년 전에 표본 조사 내용도 국내에서는 4에서 5가지 정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환경단체에서 측정하는 방법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질 관리 방법도 국가별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간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방식은 수질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질 등급 그래프 지도를 적용하여 모든 검사 지점을 상류해서 유입되는 수질 등급과 수온과 주변 기온, 습도, 수심, 측정 부분 수질 등급, 강수량, 탁도, 풍속과 용존 산소량, 강바닥 오염 등급, 환경 조건과 수질 등급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과 측정 부분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도 배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고 강물이 오염되고 부패하여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과 연관되어 지구 전체 이상기후 현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